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올해 시장은 꽤 오랫동안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1년은 더 힘들 거라는 전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은행의 예금과 적금으로는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있을 만큼 올라갈 수가 없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지금이 아닌 노후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거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노후를 보내게 될까봐 저는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아주 행복했던 시장을 뒤로하고 이번 조종장을 겪으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그나마 올라가서 그렇지 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제로금리를 향해 낮아질 거고요. 그런 예금과 적금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도 투자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면 자산이 불려지기는커녕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인덱스 ETF였는데요. 저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해서 시장의 원리를 먼저 깨달았고요. 거기에 이 인덱스 ETF라면 적립식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종목이 기준에 맞도록 계속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기업에게 투자를 할까봐 손해를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도 되고요. 현재 매력적인 국내 ETF에는 한 주가 10,000원 내에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불필요한 소비만 줄여도 한 주씩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ETF는 여러가지 기업에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왔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데요. 개별 기업은 마이너스 50% 이상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ETF는 정말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개별 기업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선택을 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과거의 성과도 적립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성과가 매우 훌륭했다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들이 많아서 안심하고 우량한 ETF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 이제는 정말 좋다고 하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조언이죠.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고요. 이런 결과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데이터를 삼아서 적립식 투자에 좋은 성과를 알리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ETF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단점이 사실 장점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ETF의 단점을 살펴보자면 ETF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가 없어서 장점이라고 해놨지만 ETF는 대신에 운영보수가 있죠. 딱히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개별 기업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때 종목을 잘 골라 대박이 난다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도 하죠. ETF는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과는 매우 안정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복리로 불려갈 수가 있는 우량한 ETF 종목들은 적립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투자 종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ETF는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연금 저축 계좌 등을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면 은퇴할 때 든든한 자금으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은퇴할 때 정말 부자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꼭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지난 2020년과 2021년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고요. 그 좋았던 2년의 시간 때문에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욕심이 2배나 3배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로 무리하게 몰빵 투자를 하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의 본질과 시장의 원리를 깨달은 소수의 투자자들은 아주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투자 종목들을 몇 개 가져가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복리로 불려가고 있고요. 반면 투자의 본질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원리원칙과 기준이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기는커녕 뒤로 후퇴만 안 해도 다행이겠죠. 이번 조종장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1년은 더 힘들 것을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조종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쪼록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항상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 역시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